이번 ESMO에서 주인공은 유한양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한양행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한양행 ESMO에서 레이저 트립이 임상 1비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 그리고 목표가를 올려버렸어요. 한마디로 업계에서는 이 임상 1비상 데이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긍정적인지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빅파마 중 하나인 얀센에 이미 기수출이 됐습니다. 1조 4천억 규모예요. 근데 이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는 약의 이름인데요, 이것은 오스코텍에서 공식 개발을 해서 기수출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레이저 티닉이 성공을 한다면 유한양이 6, 오스코텍이 4의 비율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거의 한 몸으로 보고 공부하는 게 맞아요. 종목명과 내가 만약에 유한양행을 투자하고 어떤 분은 오스코텍을 투자해서 다를 수는 있지만 아마 주가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 얀센 글로벌 빅파마가 바로 레이저 티닙을 기술 수입했는데, 아마도 이 얀센이 지금 갖고 있는 아미반팀이라는 이중항체 파이프에서 최고의 병용 파트너로서 레이저 티닙을 찍은 것으로 보여져요. 국내에서는 이미 임상 3상에 진입을 했고, ESM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얀센의 이중항체와 병용체의 임상 2상을 진입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임상 1비상 데이터가 이번에 발표된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지금 하나금융투자자는 좋게 봤는지 목표가를 올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데이터가 얼마나 괜찮은지 우리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역시나 병용요법이에요. 아까 리보세라니또 1세대 치료제인 이레사와 병용요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발표했죠. 이번에 유한양행도 똑같습니다. 얀센이 개발하고 있는 아미반타마, 그러니까 이중항체 파이프라인과 레이저 티닙을 같이 병용요법을 투여해서 비소세포 폐암 부분에 있어서 약의 효능을 확인하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키 오브젝티브 보이시죠? 이번 임상 1비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보면 RP2CD가 뭐냐면 한마디로 적절한 용량을 정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요,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절제 불가능하고 이미 전이가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 부분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한 거고요. 엑손 19와 L858, 그러니까 엑손 21이 지금 결손이 나는 부분이 EGFR보다 거의 80% 비중인데 똑같습니다. 이거 익숙하시죠? 리보세라니, 타그리스, 그 다음에 이레사, 타세바, 비진프로, 지오티닙 다 똑같이 이 적응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유한양에도 제가 지금 앞서 설명드린 약과 똑같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정 용량을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무게가 80kg 미만이 나가면 1050g을 투여하고요, 몸무게가 80kg 이상이 나가면 1400mg을 투여합니다. 용량이 다르죠. 이것은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서 용량을 달리하는 거고, 1050mg과 1400mg에서 아마도 효과가 다르게 나왔을 건데, 이 중에 좋게 나온 걸로 아마 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미반타마 부분이고, 레이저 티닙은 240mg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레이저 티닙은 가장 효능이 좋은 게 240mg은 이미 정해졌어요. 왜? 이미 그 전에 단독 투여를 통해서 이것을 확립했거든요. 근데 지금 얀센이 갖고 있는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의 아미반타맘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아미반타맘이 어떤 용량이 적정 용량이 레이저 티닙의 240mg과 한상궁합이 찾는 임상 1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를 통해서 갖는 것이 임상 1비상 디자인인데요, 이게 바로 이번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데이터가 뭐냐면요, 불응한 환자를 대상으로 아미반티막과 레이저 티닙의 병용초 결과,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제에 불응한 환자를 대상으로 아미반티막과 레이저 티닙의 병용초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려 5할날이 100%가 나왔습니다. 5할날이 뭐라 그랬죠? 객관적 반응률입니다. 객관적 반응이 100% 났고요. 여기 보시 20PR이라고 보이시나요? PR이 뭐냐면 암의 동양의 크기가 30% 이상 줄어든 환자를 PR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20명 환자 모두 이 종양이 30% 이상 다 줄어들었어요. 가장 많이 줄어든 비율이 몇 프로인가요? 거의 70% 줄어들었죠. 객관적 반응률이 100%라는 거 엄청나게 의미가 커요. 왜? 지금 보시면 적정 용량을 찾지 못했잖아요. 레이저 티닙은 240mg의 적정 용량을 찾았는데, 아마반티맙은 지금 적정 용량을 찾는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 반응률이 100%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적정 반응률을 찾으면 그 뒤에 진행하는 임상 2상, 3상은 엄청나게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데이터가 있어요. 타그리소를 먹었는데 내성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병용투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죠? 타그리소가 비소세포 폐암에서 가장 많이 먹는 약이죠. 그럼 역으로 타그리소를 먹고, 역시나 타그리소를 먹어도 1년 뒤에는 내성이 생겨요. 그럼 그 뒤에는 확실한 어떤 치료제가 명확하게 있진 않아요. 그냥 여러 약들을 조합해서 그냥 최대한의 최선의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타그리소를 먹고 내성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5할날이 36%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CR이 보이시나요? CR이 뭐냐면 완전 간에 암이 100% 사라진 환자가 한 명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역시나 PR은 15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꽤나 소중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타그리소가 아까 2025년도에 피크 세일즈가 6조 원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했죠. 그럼 반대로 이 타그리소를 6조 원이나 먹었어요. 근데 이 6조 원이나 먹은 환자들의 대부분이 1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먹을 약이 없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을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36%가 나왔다는 건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HIV 같은 경우도 만약에 타그리소 발생 환자를 대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unbelievable.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유한양에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요, 타그리소 내성 발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5월날에 30%가 나왔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뭐 일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불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 반응이 100%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번 ESMO에서 발표한 유한양의 데이터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대해볼 법해요. 여기 보시면요, 바이오마커 and CNS 애널리스 ongoing and will be presented future meeting.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대부분 환자들이 이미 비소세포 파멸이나 판명을 받으면 뇌 전이가 일어난 환자 비율이 20%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 환자들이 치료를 받겠죠. 타그리스를 먹든 이레사 테레사를 먹을 건데, 보통 무슨 약을 먹든 1년이 걸리면 내성이 생기죠. 근데 1년의 기간 동안 다시 뇌전이가 생기는 환자의 비율이 20%에서 40%입니다. 대략 확률을 따지면 한 절반 정도가 뇌전이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뇌전이에 대한 효과가 중요한 건데, 뇌전에서 확실하게 효과를 보yan 약이 어디였죠? 타그리소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유한양행은 추후에 미팅에서 뇌전이 부분에 효과가 나온지 안 나온지는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레이저 티닙이 암이 반탐이니까 병용요법을 통해서 뇌에서 효과가 나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만약에 이 데이터가 타그리소보다 조금 딸리더라고 하더라도, 만약 뇌 전이 부분에서 특출나게 효과가 발휘된다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미래에 공개할 데이터를 굉장히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비소세포 폐암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그 전 내용이 때문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1차 치료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EGFRM이 가장 비중이 맞다고 했죠. 이 비중이 30%라고 했죠. 근데 아시아는 이 비중이 40%로 더 많습니다. 그러면 1차 치료제 이력이 없으면요, 여기서 1차 치료제를 뭘 먹죠? 이레사나 타세바를 먹고 지금은 타그리소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타그리소가 2차 치료제여서 지금 2차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타그리소를 먹든 이레사 테레사를 먹든 어쨌든 간에 내성이 생기죠. 그러면 그 내성이 생기면 그 시장이 2차 치료제가 될 수 있고, 이래서 타세바를 먹고 그 다음에 타그리스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내성이 생긴 3차 치료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의 크기가 이만해요. 어쨌든 간에 타그리스를 먹어도요, 1년 정도 지나면 무조건 내성을 옵니다. 돌연변이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C797S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게 뭐였죠? 브리치 바이오 테라피티스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저 티닙이 지금 타그리스를 먹고 내성이 생긴 환자를 대상으로 5월날에 36% 나왔다는 건요, 꽤나 주목해볼 법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레이저 티닙이 아까 보셨지만 240ml라고 이미 용량을 확정했죠. 근데 아마반티마브 아직 용량을 확정하지 못해서 1040과 1400mg을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둘 중에 어쨌든 간에 그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레이저 티닙은 왜 확정이 됐을까요? 네, 바로 단독으로 임상을 진행했었습니다. 그것은 2020년도 아스코에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주목을 해볼 이유가 있어요. 왜? 어쨌든 간에 이 아마반타마가 병용법을 하잖아요. 병용법 하는 이유는 뭐죠? 레이저 티닙 혼자 임상을 하는 것보다 병용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임상을 진행하는 거예요. 레이저 티닙이 예를 들어서 PFS가 10개월이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마반타마는 한 11개월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저 티닙 단독이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는지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반타마비 어떤 데이터가 나올지 우리는 합리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ESM 9월달에 발표한 데이터 이전에 5월달에 아스코에서 단독요법으로 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기존 TK, 그러니까 티로신 키나제로 치료 경험이 있는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 대상 환자 똑같습니다. 다른 건 뭐죠? 환자 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표본이 많은 거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는 레이저 티닙이 이번에 아마반타마카 하는 임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예요. 왜? 이 대상 환자가 똑같거든요. 지금 병용요법을 하는 것과 레이저 티닙이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타그리소 내성을 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됐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의 불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오알라 100%는 똑같은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알라 100%가 아마도 레이저 티닙 단독으로 했을 때 100%가 안 나왔겠지. 병용으로 하니까 100% 나왔겠지. 그러면 이 아마반타마과 레이저 티닙 궁합이 좋구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면 레이저 티닙 단독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PFS가 11개월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레이저 티닙이 임상 1 이상이거든요. 우리 아까 타그리소 PFS가 어떻게 나왔죠? 18.9개월인가 나왔죠? 거의 18개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임상 1 이상에서는요 11개월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3상에서 늘었습니다. 이 타그리소 이 데이터가 뭐냐면요, 2상에 있는 데이터를 풀 데이터, 그러니까 통합한 데이터인데 똑같아요.
레이저틴이 단독이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PFS가 비소세포 폐암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1차 지표입니다. OS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지 객관적 반응률은 다소 낮아요. 하지만 객관적 반응률이 다소 낮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약이 만약에 성공이라고 가정해서 출시된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한번 파헤쳐 볼게요. 바로 이게 조금 더 저 데이터를 상세하게 뜯어본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비소세포폐암에 걸리면 뇌 병변으로 전이가 필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뇌전이가 되는 부분의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개 뇌가 뇌를 말하는 거, 머리를 말하는 건데 두 개 뇌 데이터의 DCR 질병 통제율이 90.6%입니다. DCR은 뭐냐면 질병 통제율을 말하는 건데요. 이 질병 통제율은 PR, 암의 종양이 30% 이상 줄어든 환자의 비율이 포함됐고요. SD, 이 약을 먹었을 때 암의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멈춰만 있는 환자의 비율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완전 간해, 이 약을 먹고 암의 종양이 100% 사라진 케이스, 이 세 개를 합쳐서 질병 통제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병 통제율이 90.6%입니다. 근데 이 아우라3 여기 보시면 환자 수가 비슷한 부분으로 비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여기 볼까요? ORR이 몇 프로인가요? 54%죠. 타그리수. DCR이 몇 프로인가요? 92%입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타그리수가 우리는 앞서 봤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약이란 건 봤잖아요. 그죠? HLB가 못한 게 아니라 모든 약들이 타그리수보다 훨씬 더 못한 수준의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물론 2세대 약 같은 경우는 타그리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그리수가 못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그 데이터를 형식적으로 비교하다고 본다면 타그리수가 우수하다라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가 어쨌든 간에 유사합니다. 90.6%와 92% 굉장히 유사해요. 환자 수를 따지면 거의 한 명 정도 차이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모두 다 MFS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비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DCR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ORR이 몇 프로죠? 54.5%입니다. 몇 프로죠? 5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이저 티닙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타그리수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의 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데이터에 명확히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레이저 티닙은 단독으로도 하고 있고 아마반타마비라는 약과 병용요법으로도 진행하고 있죠. 그럼 병용요법은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올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죠? ORR이 몇 프로 나왔나요? 10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는 두 개네요. 머리만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100%라는 데이터가 꽤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번 뜯어보자고요. 앞서 레이저 티닙의 용량은 몇이었죠? 240ml였죠. 아마반타마비는 1040과 1400mg을 확인하는 단계죠. 왜 240이었을까요? 0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보시면요, 240에서 두 개의 ORR이 71.4, DCR은 무려 100%.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40, 80, 120, 160, 240, 320mg을 다 확인했는데 240mg은 레이저 티닙이 가장 좋은 게 이미 확연이 됐어요. 단독요법에서. 그래서 병용요법도 단독요법에서 나온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티닙과 아마반타마비의 병용요법은 임상 1비상은 이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라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PFS가 16.4개월 나왔죠. 우리 아까 타그리수가 몇이었죠? 18개월이었죠. 이 16.4개월 정도로 나온 데이터가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이 굉장히 기대되는 약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저 티닙 단독도 기대되는데 병용요법은 당연히 더 좋겠지?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단독요법 데이터가 좋게 나왔잖아요.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타그리수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좀 비빌 수가 있겠네?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이저 티닙의 데이터와 레이저 티닙과 아마반타마비 병용요법을 하는 데이터를 우리는 굉장히 기대해야 돼요. 유한양의 주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매우 밀접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 계시겠지만 축구 안 하더라도 박지성은 알지 않나요? 축구 안 하더라도 우리 손흥민이 뭔지는 알잖아요. 손흥민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죠.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유한양이 뭐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 정도 급이라고 저는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볼까요? 우리가 이 약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지금부터 우리는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비교 대조군이 누구죠? 우리 아까 리보세라닙 데이터를 볼 때 비교 대조군이 어디였죠? 1회사 타세바였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비교 대조군이 무려 타그리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타그리수 너 약보다 우리가 약 좋은 거 시장에 증명할게,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흥분돼요. 왜? 리보세라닙은 지금 어쨌든 간에 1회사와 지금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1회사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양하는 약입니다. 타그리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타그리수가 이미 2025년도에 피크 세일즈가 6조 원이 나올 거라고 보는 블록버스터 약인데 지금 그 약과 직접적으로 비교로 도전하는 게 이번 유한양에게 약입니다.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뭐냐면요, 여기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유한양의 단독으로도 효능을 확인하고요,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닉과 얀센의 아미반티맙의 병용요법도 같이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타그리소보다 우수함이 증된다면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이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뛰어난 약이 뭐예요? 라고 설명한다면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약은 뭘까요? SK세노바메이트입니다.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SK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도 헤드투헤드로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가장 뛰어난 3세대 치료제보다 데이터를 비교할 때 뛰어나거든요. 근데 이것은 SK세노바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는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